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2.1%, 코스닥이 0.76% 상승을 했습니다. 기관이 오랜만에 1조 원 이상 코스피 매수를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좀 금융투자가 1조 6천억 원 매수하면서 오늘 대형주 상승,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기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쪽은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만 좀 전반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 그동안 매수를 세게 했던 개인은 오늘 시장 상승에 일부 차익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1월 5일 기준 69조 4천억입니다. 이게 집계가 늦게 돼요. 그래서 1월 5일 기준으로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틀 지나서 알 수가 있는 거죠. 69조 4,400억. 이제 70조 원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한 가운데 국내 동학개미 열풍이 불고 있고, 시중에 유동 자금이 증시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고요. 69조라는 고객 예탁금, 70조 넘어가서 80조, 90조, 100조를 향해 갈 수도 있겠죠.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때 고객 예탁금 30조, 그 직전에 20조 원대에서 지금 70조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엄청난 유동성 장세고, 코스피가 어제 살짝 눌렸는데 오늘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상승의 주역은 바로 금융투자, 증권의 힘이었고요. 금융투자가 1조 6천억 원이나 매수를 하면서 대형주들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LG화학 8%, 현대모비스 7%, 삼성물산 4%, LG전자 9%, LG 10%, SK 8.4%, SK텔레콤이 약 8%, 또 무거운 은행주도 4, 5%씩 상승이 나왔고요. 삼성생명 등 보험주도 4, 5%씩 상승이 나왔는데, 이재명 테마주에서 엄청난 또 상한가 5종목이 상한가가 나왔고요. 대형주가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강화 전망과 맞물리면서 민주당이 상원 장악했죠. 그래서 민주당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가 됐고요. 대통령, 상원, 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을 하면서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이 더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 상황. 그러면서 친환경 정책, 탄소 중립, 그린 뉴딜, 태양광, 풍력, 2차전지, 수소차, 거기에 이제 미국 부양책을 더 할 거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 전망이 나오면서 국채금리 상승하면 이제 은행주 수혜를 받고 보험주 수혜를 받아서 이들이 또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블루웨이브 현실화로 자동차 업계도 좋다, 이런 전망도 나오면서 또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웨이브 때문에 미국은 유동성을 더 풀게 되고요. 부양책을 더 하면서 유동성을 더 풀게 되고, 재정정책, 통화정책, 부양책이 쏟아지면서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금이라던가 비트코인이라던가 가상화폐, 주식이라던가 이런 위험자산의 선호도는 더 높아지는 거죠.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 3,031로 마감을 했고요. 종가 기준 사상 처음 3,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유동성 장세는 계속된다. 당분간 계속된다. 다만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어제 음봉을 만들어 놓고 오늘 바로 회복하는 양봉, 유동성의 힘이죠. 그래서 대응을 하실 때 항상 분봉을 보셔야 되는데요. 어제 우리 장이 이렇게 아침에 올랐다 빠졌는데, 빠질 때 미국 선물이 빠졌습니다. 근데 막상 미국 본장은 올랐죠. 그게 중요한데요. 미국 선물이 빠지면서 우리가 빠졌을 때 막상 미국 본장이 오르면 다음날 어떤 영향을 받아요? 반대로 미 선물 하락 영향을 받으면서 빠졌는데 막상
블루웨이브 현실화로 미국 시장은 오히려 다우는 강하게 올랐네. 유동성의 힘이 강하게 작용을 하네. 전날 빠진 것에 대한 반작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뭘 확인하면 돼요? 바로 첫 3분봉, 첫 5분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가가 상승 출발했잖아요. 시가가 상승 출발해서 시가 위에서 일단 양봉이 나오느냐, 아래로 음봉이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양봉이 나오고 그 양봉을 한 번도 깨질 않았죠. 양봉의 중심만 안 깨도 좋은 건데 양봉의 중심이 아니라 양봉의 이 상단을 지키면서 결국 그 위에서 양봉의 상단 부근에서 장 초반에 살짝 눌렸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식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 시장이 상승했을 때 전날 미국 시장 상승을 선반영했느냐, 즉 우리나라 장중에 미선물이 상승을 했느냐 아니면 우리는 하락을 선반영했느냐,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다음날 시초가의 위치와 시가 직후 3분 5분 양봉이냐 음봉이냐, 시가 위에서 움직이느냐 아래에서 움직이느냐, 그러면서 단기 분봉이 정배열로 만들어졌죠. 52평, 22평, 62평, 122평, 242평 정배열로 만들어지면서 장 후반까지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면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했고, 아침 단타도 좋았고 장중 단타도 좋았던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수가 원체 많이 올라 있고 단기적으로도 많이 올랐고 세 달째 지금 오르고 있는데, 많이 올라서 올라갈 때마다 위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종목별로 윗꼬리 단 종목도 꽤 있었어요. 근데 지수가 워낙 좋으니까 유동성이 장세가 힘이 좋으니까 대형주도 상승하고 테마주, 정치 테마주 5종목이나 상한가를 갖고 이재명 테마만 올라간 게 아니라 윤석열 테마 세연이와 모베이스 전자, 홍정욱 테마 한국프렌지, 안철수 테마 안랩, 골고루 이렇게 정치 테마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친환경 정책 수혜주인 어제 상한가였던 그린케미칼을 비롯한 탄소 중립 관련주 등 바이든 정책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아침에 올랐다가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졌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탈소프트가 장 시작하자마자 9시 한 1, 2분 만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오늘 시초가 상한가인 점상이죠. 사상최고가 7,768원에서 부딪히고 매물 소화를 거치다가 이렇게 항상 부딪혔을 때 5일선을 지키느냐 깨느냐, 상한가 직전에 상한가 종가를 지키고 5일선을 지키면서 급등이 나왔죠. 이때 눌릴 때 뭘 보시면 좋다? 지난 주말에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직장인 줄이도 눌림목 잡아서 쉽게 10% 30% 수익 내는 법, 직장인 줄이니도 30% 100% 먹을 수 있는 대시세 출발 자리 잡는 법, 여기서 설명드렸던 건데, 바닥에서 장대 양봉 나오고 이 첫 눌림 때 보시는 거 바로 그 자리 정확히 찍고 지키고 장대 양봉 나오다가 다시 사상최고가에서 윗골이 만들었는데 다시 또 5일선을 지키면서 돌파, 양봉, 상한가, 점상한가, 이렇게 토탈소프트가 올라왔고요. 바로 수산 INC가 어제 뒤따라서 아침에 상한가, 오늘 점상한가, 그리고 오늘 형지 INC가 또 상한가, 돌파 상한가, 박스 돌파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 뒤이어서 SGNG가 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TPC 글로벌이 뒤따라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기록했고, 예전에 1위였던 이낙연 대표는 계속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이재명과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재명과 윤석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지금 지사가 여당에서 지금 당장은 대세로 떠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엄청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상한가가 무려 5개, 한 테마 상한가 5개는 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리엔트 바이오, 형제엘리트, 코이즈도 10%대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후발주까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쪽 테마가 계속 한동안 상승 조정을 거치면서 가는 건데, 내일 한 번 더 오르면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되겠죠. 2연속 상한가인데 오늘 점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아침도 강하게 움직일 거고, 내일 한 번 더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달면 그때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내일까지도 먹을 게 있다. 지금 후발주들이 거래 대금 700억, 1100억, 1300억 이렇게 터지면서 후발주들이 상한가 내지는 양봉이 나오는 형태고요. 보통 이렇게 한 명이 세게 가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약한데, 이쪽이 상한가 5개를 만들면서 강하니까 윤석열 지지율도 만만치 않다. 그런 느낌으로 서현이하가 장중에 17%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전고점에서 부딪혔는데 어느 정도 양봉 몸통을 유지를 했고요. 모베이스 전자도 어제 22% 장중 급등하다 윗꼬리 달고, 오늘도 장중 16.8% 상승 조정, 상승 N자만큼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반면에 서현탄메탈은 전고점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홍정욱 관련주 아직 홍정욱 복귀 확정된 게 없는데도 급등, 매물수와 급등이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안철수 관련주 서울시장 지지율 높게 나오면서 안랩이 지금 급등 눌림, 정확히 또 이 자리가 정확히 그 자리죠. 예. 여기서 직장인 주린이도 쉽게 눌림목 잡아서 수익 내는 법, 정확히 바닥권 급등 이후에 정확히 그 자리 딱 찍고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안랩도 같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써니전자, 까뮤NC 소폭 상승인데 흐름이 살아있죠. 써니전자도 전고점에서 매물이 출회됐는데 매물을 받아내고 빠지는 게 아니라 버티면서 다시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어서 살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까뮤NC도 여기서 지금 계속 부딪히는데 5일선을 안 깨고 있죠. 5일선을 지키면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고, 5일선이 깨지면 이제 눌림이 조정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정치 테마주 중에서 상당수 종목이 TPC 글로벌도 그렇고 한국 프렌지도 그렇고 서현위아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주예요. 본업이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한온시스템 시총이 좀 크고 이름 있는 애들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재명 테마이면서 자동차 부품하는 TPC 글로벌, 홍정욱 테마이면서 자동차 부품하는 한국 프렌지, 윤석열 테마이면서 자동차 부품하는 서현위아, 얘네들이 급등을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재명 지지율이 살아있는 한 이재명 관련주 계속 봐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도 또 단타 기회를 줄 텐데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분명히 내일 아침도 단타 기회는 이쪽에서 한 번은 나오는데, 단타 기회가 나왔다가 그 다음 추격 매수하는 자는 이런 꼴 날 수가 있죠. 오늘 그린케미칼이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29% 올라갔는데 창 막판에 이렇게 확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또 추격 매수 잘못한 사람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확 물리는 거죠. 또는 아침에 추격 매수 잘못한 사람, 아침에 시초가 대비로도 거의 10% 가까이 상승했다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 위에서 추격한 사람은 또 확 빠지면서 손절을 했거나 고통을 겪었겠죠. 나중에 다시 올라갔지만 손절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 손절을 원칙대로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버티다가 올라가서 뭐 본청을 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 분명히 단타 기회는 내일 한번 이들 쪽에서, 이재명 테마 쪽에서 분명히 내일 단타 기회는 나올 텐데, 잘못하면 이렇게 물려서 빠진다, 또 잘못하면 물려서 빠진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제 장 후반부터 오늘 아침까지 가장 핫했던 쪽은 바이든 정책 관련주, 그 중에서 가장 대장으로 먼저 선도해서 상한가를 간 종목은 그린 케미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린 케미칼 시가 단타를 했어요. 사자마자 거의 10% 상승이 나왔고 5% 이상에서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했죠. 그리고 나서 빠지고 횡보를 하다가
여기 이평수렴 정배열 초기 시가 돌파하면서 상승 조정, 단기 분봉 상승 5파까지 이렇게 나왔다가 상한가 안착하지 못하니까 실망 매물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상승을 했다가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린케미칼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상승했다가 차익 매물 나왔고, 얘는 대장이라서 오후에 한 번 더 갔고요.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갔던 마리화나 대마초 관련주 오성첨단 소재는 아침에 18% 급등했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쫙 빠졌고, 반등 시도 나왔는데 실패하면서 또 쫙 빠졌죠.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종목 2등, 3등격으로 움직였던 한솔홈데코와 KC코트렐도 시초가 상승 출발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제 오후장 올라가고 오늘 시초가 상승 출발해서 쫙 밀렸죠. 한솔홈데코 어제 오후장 올라가고 아침 급등 출발해서 쫙 밀렸습니다. 대장하고 차이점 뭐예요? 역시나 대장은 더 많이 오르고 아침에 시초가 대비 더 10% 올랐다가 빠지고 오후장에 또 올라갔죠. 후발주는 시초가 대비 올라간 거 없이 그냥 빠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장으로 해야 되고, 오늘 아침 저와 저희 가족분들 같이 그린케미칼을 시가 단타로 공략을 하고 수익 내고 나왔죠. 후발주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고생할 수 있다. 전에 시가매매 기법 설명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12월 시가매매 해서 총 36번에서 마이너스 5% 손절 2번, 기본 5% 이상 수익이 34번, 그래서 승률이 94.4%였고요. 현재 1월 달에는 4거래일이 있었는데 어제는 시가매매 해당 종목이 없었고, 나머지 3거래일 동안 3번, 8번, 총 8번 8전 8승입니다. 기본 5% 수익이고, 이지트만 오늘 3% 청산을 했네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시가매매 꿀팁 영상 올려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 참조하시고요. 탄소 중립 관련주나 마리화나 관련주, 풍력 관련주는 아침에 반짝 상승하고 대부분 차익 매물이 나왔고, 태양광에서 대성 파인텍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성 파인텍은 자율주행 테마주로도 엮여서 움직이기도 했었죠. 오늘 자율주행 테마주에서 대성 파인텍과 에이테크 솔루션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대성 파인텍이 상한가를 갖고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시총 8조 8천억짜리 대형주급인데 사상최고가 57,000원인데 57,000원을 오늘 저항을 받고 음봉이 나왔는데 상승 음봉이죠. 플러스 4%고 시가 대비로는 빠졌고, 최근에 이렇게 박스를 돌파하고 결국 사상최고가 자리를 오늘 살짝 갱신했다가 눌림이 있었고, 이 사상최고가 매물을 소화하고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 지킬 자리 지켜주고 매물을 소화하고 나면 그리고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보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숟가락을 얹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양광 대형주 대장 하나솔루션이고, 과거에 이제 여기 9월, 10월, 11월 달 대장은 신성 ENG, 중소형주에서는 신성 ENG가 대장이었는데 지금 21선에서 부딪히고 있고, 21선은 완전히 올라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거래가 완전히 죽어 있어서 여기서 쌍봉 형태를 만들고 거래가 죽어서 지금은 조금은 관망을 해야 될 거고, 다시 21선 안착하는 모습 확인해야 되고 거래가 좀 살아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국영 GNM도 오랜만에 조금 상승이 나왔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약한 모습이고요. 61선 안착하고 다시 또 21선이 61선 위로 올라오고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죠. 최근에 CS 윈드가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갔죠. 풍력의 대장 CS 윈드인데 월봉으로 보면 계속 이렇게 사상 최고가 돌파를 여기서 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막상 시초가 4% 출발해서 6%까지 상승했다가 음봉으로 약보합 마감을 하면서 풍력주는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요. 효성중공업은 풍력이면서 수소 에너지 관련주죠.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이제 수소까지 엮이면서 같이 상승을 했는데, 수소 에너지 관련주는
양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동아화성이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지만 고점 경신하고 윗꼬리고, SP올셀, 상하프론테크, 코롱머티리얼, 모토닉, 효성첨단 소재, 효성 TNC 같은 종목들, EM코리아 전반적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수소차가 좀 한동안 쉬었죠. 수소차, 수소에너지 관련주들이 이 바이든 정책 수혜줍니다. 큰 수혜주고 그동안 쉬어가지고 다시 좀 우상향 흐름을 탈 수 있을지. 오늘 대부분 탄소 중립, 마리아나, 태양광, 좀 풍력,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이 많이 나왔는데, 수소차, 수소에너지 이쪽은 양봉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쪽을 좀 내일도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도 상승이 있었는데 좀 작은 애들, A-프로 같은 애가 18% 올랐고요. 이노메이틀이 12% 올랐고, CIS 제가 예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굵게 선을 그려드리면서 사상체고가 돌파하고 이 자리를 지키면은 주목을 해야 된다. 이 자리 지키는 모습이 3일간 단봉 도치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2% 올랐고요. 시간외에서 5%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지키면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해드렸고, 여기서 스윙 그저께 저와 저희 가족분들 스윙으로 그저께 언급을 드렸었는데, 왜? 지킬 자리 지켜주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사상체고가 돌파, 거래 터트리면서 사상체고가 돌파하고 이 지킬 자리를 지켜주는 11선 도치 및 단 양봉, 상승할 때 거래 급증, 조정받을 때 거래 감소, 특히 지킬 자리 지켜주면서 거래 급감, 단봉, 도치, 급소 완성이 되고 다음날 매물수와 음봉, 오늘 결국 사상체고가를 다시 돌파하는 상승 조정, 상승 N자의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흐름으로 끝났는데, 시간에서 5% 올랐으니 내일 아침에 일단 5%에서 10%, 5% 내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5%에서 10% 정도 아침에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추격 매수는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 삼진 L&D가 테슬라 관련해서 한번 움직였다 빠졌는데 오늘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상승했고, 시간에서 상한가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새롭게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로 박스 돌파하면서 내일 시초가 상승 출발하는데, 상승 출발 이후에 이제 또 그 이후에도 이 자리를 급등 출발했다가 혹시 눌린다면,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다시 그 다음 매물을 소화하고 갈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산업이 오늘까지 이틀째 단일가 거래고요. 내일까지 3거래일 단일가 거래가 끝나면 그 다음 정상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돌파하고 쉬어가면서 3일간 단일가 거래인데, 거기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지킬 자리 지켜주면 그 다음에 또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겠고요. 최근에 화신전공이 바닥권 상한가 만들고 정확히 장대양봉 중심, 봉중심선 장대양봉 중심 지키고 5일선 자리 깰 듯 지켜주면서 어제 올라오니까, 5일선 자리 지켜주면서 올라오니까 오늘 장중에 또 21%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급등하고 지켜줄 자리 지켜주는 종목들 잘 보면 이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까 CSI 얘는 이제 사상체고가 돌파하기 때문에 바닥권은 아니지만 중기 이평선 60일부터 이평선이 모여 있는 상태, 박스권 돌파 상승, 그래서 수렴 상승 일파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상승하는 형태, 이런 부분들 항상 기억하시면서 지킬 자리 지켜주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같이 한번 매수하는 그런 기법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부양책 기대감, 또 미국 국채금리 상승, FRB 연준을 독립시키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은행주 상승, 거기에 국채금리 상승하면 당연히 보험주 수혜. 그러면서 오늘 하나생명이 26%, 동양생명이 17%, 그 무거운 삼성생명이 4%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은행주도 전반적으로 4, 5%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못 갔던 애들이 지수는 막 가는데 못 갔던 은행주들 뒤따라가는 그런 순환매 차원도 있고요. 이슈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상승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번 폭등을 했다가 쉬다가 오늘 다시 한번 현대위아가 장중 11%, 현대모비스 장중 11%, 만도도 장중 8% 올라갔는데 윗꼬리를 좀 달았고,
중소형주 개별주 중에서 풍강, 아까 봤던 모베이스 전자 같은 종목, 좀 작은 종목들이 5%에서 10%, 그리고 테마로 엮인 TPC 글로벌, 이재명, 한국프렌즈, 홍정욱, 서현이와 윤석열 이런 애가 급등을 했습니다. LG전자가 미국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알폰소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요. LG가 사상체고가 경신하는 모습, 장중 폭등 나왔고요. LG도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LG가 사상체고가가 104,000원이었습니다. 언제적 신고가예요? 2011년 최고가였는데 10년 만에 돌파를 했고요. 그 자리 돌파를 하면서 아침에 그 자리 돌파하면서 점심때였네요. 점심때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한 차례 슈팅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장대 양봉 나오다가 윗꼬리 길게 달고, 장대 양봉 나오다가 윗꼬리 달고, 오늘 또 장대 양봉 나오다가 윗꼬리 길게 달고, 윗꼬리 전문 LG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지킬 자리를 대형주인데도 정확하게 지킬 자리를 지켜주면서, 정확하게 여기 선이 겹치는 자리, 지킬 자리를 지켜주면서 급등하고, 어제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 없는 3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시가가 상승 출발해서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시가가 플러스 출발해서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사상체고가 요 자리인데요. 요 자리 돌파하면서 슈팅 나오고 윗꼬리를 달았고요. LG전자도 역시나 어제 음봉으로 내려왔는데 5일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저항이 지지가 되는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5일선과 저항이 지지가 되는 자리인데, 분봉을 보면 그 5일선 자리에서 작게 이렇게 이중바닥이고 크게 이렇게 이중바닥이죠. 그래서 지지선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복합 이중바닥 W 오브 W 이런 게 나오면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오면서 이중바닥의 완성은 뭐예요? 전고점을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고 지지받고 한 차례 급등하고 또 시간 내에서 1.3% 상승하면서, 얘도 이제 사상 최고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64,000원인데 오늘 155,000원까지 갔고, 하루만 올라가면, 오늘 정도만큼 하루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LG를 이때 많이 샀어요. 이때부터 첫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눌림 때부터 LG와 LG전자 우선주. 그리고 어제 아침에 올랐다가 빠져서 비중을 좀 줄였는데 오늘 다시 지키면서 올라가길래 다시 또 잡았죠. 그리고 위에서 살짝 또 줄이고, 위에서 또 살짝 줄이고 또 다시 여기서 좀 잡고 그랬는데요. 사상체고가를 결국은 한 번은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빨리 볼지, 이 사상체고가를 며칠 안으로 빨리 볼지 아니면 뭐 조정을 받고 나중에 올라갈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엔 이 사상체고가 경신을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유동성, 그리고 LG전자의 어떤 실적과 성장성 이런 게 계속 부각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 사상체고가를 한 번은 보러 갈 텐데, 쉬었다 갈지 바로 갈지 그거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평가 수익이 났던 것을, 평가 수익이 많이 줄어두는 상황에서도 비중을 좀 줄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LG전자 쪽이었고, 다시 오늘 또 양봉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또 늘렸고요. 또 위에서, 막판에 위에서는 조금 부딪히는 모습 보이면서 조금 줄이긴 했는데 또 여기서는 조금 늘리기도 했고, 내일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올려놓고 어제 미선물 빠지면서 같이 밀렸는데 지킬 자리를 지키면서 안 깨면서 이렇게 W 오브 W 이중바닥, 복합 이중바닥 만들면서 들어올려서 이 힘이 또 내일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다시 또 비중을 줄였던 비중을 다시 또 늘렸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아침에 또 어제처럼 아침에 올랐다가 빠질지 내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 가입하시고 무료 등업하시면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최고 핫 이슈와 관련주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고 핫 이슈, 뭐 탄소 중립이라던가 또 비트코인. 오늘 아침에 사상 처음으로 4천만원 경신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보니까 아까 영상 찍기 직전에 4,280만원인가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4,260만원이네요. 그래서 위지트로 최근에 수익을 냈고 오늘 또 수익을 냈고요. 근데 시간에서 비덴트가 상한가 같죠.
어떤 뉴스 나왔어요? 또 장중 실시간 핵심 뉴스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수천 개의 뉴스 중에서 핵심 뉴스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5시 30분에 올려드렸는데 실제 뉴스가 나온 시간은 보니까 5시 20분에 나왔어요. 넥슨 김정주, 넥슨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를 한다. 그래서 빗썸의 최대 주주격인 그 사람이 이정훈 의장인데 사기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으면서 이 11월로 예정돼 있던 빗썸 매각 과정이 연기가 되면서 지금 1월 달에 진행 중인 거고, 빗썸의 최대 주주가 빗썸홀딩스 비덴트인데 또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또 비덴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덴트가 빗썸 매각 수혜주다. 이걸 11월 달에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매각 과정이 늦어지면서 빗썸이 어떻게 됐어? 비덴트가 주가가 올랐다가 쪽 빠졌죠. 쪽 빠졌는데 저항을 받았는데 그 자리 또 저항을 받았는데 돌파 안착하면서 급등을 했었죠. 비트코인 급등하면서. 근데 그 자리까지 쪽 빠졌어요. 하락 반등 하락 3파입니다. 이게 조정은 보통 3파로 큰 추세가 살아 있을 때 중간 조정이 나오면 3파만큼 나오면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하락 반등 하락 3파가 나오고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이틀간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시간에서 갑자기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저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뉴스를 찾아봤더니 제가 직원한테 비덴트 뉴스 찾아봐라 시켰는데 못 찾았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10분 있다 찾은 거죠. 20분에 나온 뉴스를 30분에 찾은 거니까. 그리고 비덴트가 상한가를 갔고 비덴트만 상한가 간 게 아니고 시간의 등락률을 보면 비덴트가 먼저 상한가를 가면서 가상화폐 관련주 IOK도 덩달아 상한가를 갔고요. 원래 대장이었던 위지트는 오늘 윗골이 긴 음봉이 되면서 별로 못 갔어요. 3%밖에 못 가고 그 전에 원래 대장이었던 우리기술투자가 상승을 5파 형태로 올랐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5파 형태로 올랐고 하락을 하락, 반등, 하락 이런 하락 형태, 하락 3파 형태로 나오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그 조정의 상단에서 부딪혔는데 내일 시초가가 이 위에서 이렇게 출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 위에서 출발해서 뭐 전고점을 테스트하러 갈지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4,280만원 굉장히 센 상태에서 우리 장 끝날 때보다 지금 많이 올랐죠. 오늘 아침에 4천만원이었고 우리 장 끝날 때가 4,100만원대였고 지금 4,280만원이고 빗썸이 드디어 넥슨이라는 큰 회사에 팔렸고 그러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그동안은 좀 실체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실체가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기술투자도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또 비트코인 시세 플러스 비덴트 매각, 넥슨이라는 큰 회사에 매각되는 그런 이벤트가 맞물리면서 또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가 급등 출발할 텐데 지금 내일 아침은 일단 내일은 당장 비덴트가 대장 역할을 할 텐데 비덴트가 상한가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가상화폐 전체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거고 첫 번째 비덴트가 상한가를 가느냐 못 가느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계속해서 4,000을 오늘 아침에 4,000을 뚫고 4,100을 뚫고 4,200을 뚫고 4,300을 뚫고 5,000을 향해서 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또 가상화폐 관련주가 급등을 할 수가 있겠죠. 가상화폐 시세 계속 봐야 되겠고요. 관련주 원래 대장이었던 우리기술투자, 최근 대장이었던 위지트, 그다음 매각 이슈로 내일 당장 아침에 가장 세게 움직일 비덴트, 또 반짝 급등했던 우리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애들 같이 잘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하나투자증권이 상한가 갔다가 미선물 빠지고 우리 장 밀리면서 상한가 갔다 눌렸는데 저점을 깨지 않았죠. 이렇게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었고 오늘 시초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어제 저항받았던 자리 위에서 출발해서 눌렸다가 시가를 이렇게 회복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한번 급등했다가 전고점 부딪히고 빠졌고
다시 또 횡보하다가 올랐죠. 그러면서 양봉을 세웠습니다.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증권주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주 지금 오늘 뉴스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 계좌를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시중에 유동 자금이 증시로 몰려들고 고객 예탁금 70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증권주가 당연히 상승을 하는 거고요. 오늘 하나투자증권을 아침에 시가 움직임과 시장 움직임 보면서 여기서 분할로 시가와 시가 아래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서 튈 때 분할로 일단 단타로 챙기고 봤는데 증권주 계속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으로도 증권주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키움증권, 중소형증권사에서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좀 바닥권 차트 위치상 바닥권에서 거래가 실림해서 올라온 하나투자증권이나 SK증권, KTB투자증권 이런 애들 같이 봐줘야 되겠습니다. 이지홀딩스가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뉴로보 파마슈티컬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와 합병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이지홀딩스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에서 월봉 보시면 쭉 빠져서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대금이 제법 터졌어요. 4천억.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갔을 때 거래대금이 막 100억, 200억, 300억이면 사실 관심을 안 갖는데 4천억을 터뜨리면서 최근에 미니박스라고 할 수 있는 요런 작은 미니박스를 돌파한 거고 요런 중간 조금 더 큰 미니박스 6개월 가까이 되는 미니박스 돌파한 거고 요런 박스도 돌파한 거죠. 그러면서 장기평선 481선까지 갱신을 했고 위에 961선 단기 저항 그 다음 지난번 윗골이 길게 달고 빠졌던 자리 긍정적인 건 항상 뭐라고요?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그때보다 더 많이 터졌다 라는 점.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 이슈가 살아있는 가운데 얘가 바닥권에서 이슈를 터뜨리면서 대량 거래 4천억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이지바이오는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관계사인데 이지홀딩스가 합병 승인 소식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고 이지바이오는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 때문에 최근에 거래를 잠깐 멈췄었죠. 액면 분할을 했고 그러고 나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액면 분할했을 때 큰 추세가 상승이죠. 큰 추세가 여기 회사 분할하면서 바로 분할 상장하고 엄청난 연속 상한가, 횡보, 급등 그리고 빠졌는데 61선 깨지 않고 횡보하고 있었고 큰 흐름이 이렇게 상승 추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악재가 아닌 회사 분할이나 액면 분할이나 그런 걸로 거래가 멈췄을 때 시장 엄청 올랐잖아요. 시장 엄청 이 시간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보통 당연히 거래가 정지돼 있던 상황에서 악재로 거래 정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정지돼 있던 상황에서 시장이 급등을 하면 거래 재개된 날 보통 상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상승이 보통 나오는데 이 이슈하고 맞물리면서 동반 상한가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가 동반 상한가를 갔고 이지홀딩스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지바이오가 이제 이지홀딩스랑 회사를 분할한 거예요. 분할하면서 이지바이오는 이렇게 상한가 5연속 상한가 갔었죠. 이지홀딩스는 상승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빠져서 횡보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인 거고 그래서 이지홀딩스를 이 세력이 주포가 이지바이오 엄청 올랐고 이지홀딩스를 또 주포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관심 갖고 보시고 에이텍솔루션이 자율주행 테마의 후발주였는데 지금 자율주행 테마가 쉬고 있는 사이에 혼자 상한가를 갔어요. 최근에 대장이었던 인포뱅크가 3일째 윗골이죠. 5일선은 안 깨고 있습니다. 5일선 안 깨면서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지켜주면서 매수에 들어오면 단타가 가능한데 에이텍솔루션이 후발주에서 갑자기 선도주로 바뀌면서 상한가 가려다가 이날 윗골이 달았는데 5일선, 3일선을 안 깨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에이텍솔루션 2대 주주가 삼성전자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전장 부품 관련해서 뭔가 한다 그러면 에이테크 솔루션이 올라갔었는데 뭐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도 맞물리면서 에이테크 솔루션이 과거에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최근에 아남전자가 삼성전자 이슈로 12월 29일날 상한가를 갔었죠.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카돈의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아남전자. 그래서 바닥권에서 박스 돌파 상한가 가고 다음날 급등했다 빠졌고, 지금 이 상한가 종가 양봉을 5일선은 깨졌는데 상한가 양봉 상단을 안 깨고 있습니다. 이 자리 지켜주면 다시 한번 윗꼬리를 한번 확인하러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에이테크 솔루션이 급등하면 아남전자도 약간 같은 두 개가 같이 삼성전자 이슈로 엮여 있기 때문에 같이 두 종목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피는 10년 박스를 돌파해서 3,000이라는 고지를 종가 기준 넘어섰고요. 코스닥은 무려 20년 박스를 돌파해서 지금 신세계가 열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언제든지 단기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역대급 유동성 장세, 글로벌 유동성 장세, 또 바이든 이 블루 웨이브, 이것도 유동성 장세를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시장에서 공부하시면서 중간중간 언제든지 이런 조정은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경고 신호가 뜨는데 경고 신호가 뜨면서 바로 빠질 수 있고, 경고 신호가 살짝 뜨려다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갔다 그 다음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추적을 해야 되는 거고, 과거에 5년 대세 상승에서도 어떻게 됐다고요? 2주에서 2달 그런 조정은 나왔었다. 5년이나 이렇게 500포인트에서 2085포인트 가는 이런 대세 상승에서도 중간중간 조정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 유동성 장세 대세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버블의 시작인지 버블의 중기인지 버블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는 몰라요. 뭐 저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지만 예단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유동성 장세가 강한 상황에서 유동성 장세를 즐기면서 수익을 내려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단기 조정에 대비하면서 수익을 내셔야 꾸준히 계좌를 지키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점, 하승훈의 대박 주식투자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카페와 함께 수익 내시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만 달아도 무려 총 81만원 상당의 1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2월에는 100만원 넘어가는 이벤트를 할 것 같고요. 댓글만 달아도 백화점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원칙 매매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